안녕하세요. 노인복지론 연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6주차 수업으로 출석 대체 수업으로 노인 고용에 대한 일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고용을 살펴보면 조기 퇴직 그리고 노인 차별 문제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고용 현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음 카페에 올려놓은 파워포인트 자료 참고하시고 그리고 교재 참고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조기 퇴직의 종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기 퇴직이 나타나게 된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퇴직이 1990년도 그때 9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을 했는데요. 유행을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조기 퇴직을 하니까 공적연금을 일찍 받으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살 수가 있게 됐으니까 근로자들이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사업주들도 나이 들은 사람, 근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가 있어서 젊은이들에게는 채용의 기회가 되고 또 이제 일할 만큼 일한 그 노인들에게는 빨리 은퇴하고 놀고 쉬고 공적연금 받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웠고 조기 퇴직을 하고 나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2배 이상이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기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일찍 받고 일시불로 퇴직금 일단 받고 그리고 연금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연금 받고 그렇게 하면서 퇴직이 활성화가 된 거죠. 그런데 조기 퇴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퇴직 전 쉬면서 놀면서 마무리 단계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아는 군인 중에 또 한 명이 이 조기 퇴직을 한다고 8개월을 논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8개월씩이나 노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어서 은퇴를 앞두고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앞두고 8개월을 놀면서 월급은 받는데요. 그래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는 군 부대는 안 가고 직장 일은 안 하고 월급은 받고 그래서 그 기간에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은퇴 후에 또 다른 그 제2의 삶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럼에도 월급은 따복따복 나오니까 걱정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일일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참 좋은 일일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미국에서 조기 퇴직이 붐을 이룬 계기가 그런 거였다는 거죠. 퇴직금 일시불로 목돈 챙기고 그 다음에 놀면서 돈 받고 그리고 또 아주 놀고 노니까 얼마나 좋아요. 놀면서 돈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적인 배경에는 미국이 경제 성장이 확 된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 놀아도 연금 줄 수 있고 또 노후 대책을 적당히 해놨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기 퇴직이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기대 수명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오래 사니까 일하면서 살았던 시간들보다도 일하지 않고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연령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환갑까지 살면 많이 살았다고 그랬죠. 지금은 누가 환갑잔치 하면 요거도 먹어요. 예전에는 50 살고 60 살고 그랬지만 지금 사실 50, 60이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들도 사실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이라는 게 꼭 생계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생계 이외에 사회생활, 사회 참여, 또 나의 자기 만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데 은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또 생겼죠. 고령화에 노후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 그리고 나는 아직 젊은데 노인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죄송합니다. 근데 코로나는 아니에요.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못하고 그냥 또 이게 기침하는 게 나갈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조기퇴직이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노인이 젊어지고 일하고 싶고 또 오래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놓은 노후 대책은 부족하고 조금 더 해야 하고 엎친 데 덮쳤어요. 연금을 또 깎아요. 왜 깎아요? 고령화로 세금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잘 죽지도 않고 오래 받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이 고갈됐죠. 재정이 고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금을 줄여야죠. 그러다 보니 연금은 줄고 퇴직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연금이 많이 나올 때는 빨리 퇴직하고 놀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연금이 줄으니까 이 퇴직하면 수입이 주는 거죠. 수입이 줄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노후 대책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기 퇴직이 근로자, 회사 모두 다 서운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이유로 노후 대책이 덜 된 거,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직 내가 마음은 젊은데 마음은 이파 청춘인데 이까지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나이만 60세지 또 개인차가 건강이라는 게 개인차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업무에 따라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이러한 것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연장이 되는 거죠. 연장이 되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연장이 되냐? 그냥 정년 퇴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기간 연장. 옛날 말로 촉탁 근무라고 하죠. 요새 말로는 기간제 근무, 계약직 근무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해서 계약직 근무가 또 이루어지고 직장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제가 우리 그 지인 중에 한 분은 80세까지 일을 하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80세면 걸어다니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일을 했는가 했더니 그분이 회사에 회계사로서 근무를 하셨대요. 회계사로 회사 살림을 다 맡아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계는 전문직이니까 누군가가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업무를 이분만큼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년퇴직하고 국민연금 받으면서 또 계약직으로 1년 늦춰진 게 80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80세까지 회사를 다녔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뭐 자기 자영업 같은 건 할 수가 있지만 대규모 회사를 80세까지 다니는 건 힘들잖아요. 출퇴근하는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고 건강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80까지는 그런 대로 할 수 있었는데 80이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만 나오고 자기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일단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80이 되니까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80세에 이제 진짜로 회사를 그만두신 거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더 계시다가 이제 2년 후에는 또 몸도 많이 아프고 해서 노인장교양 등급을 또 받으셔서 환자가 되신 거예요. 80까지는 젊게 직장생활 하시다가 2년 만에 이분이 이제 환자가 되신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연장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연장이 되기도 하고 개인도 일하고 싶고 또 회사도 필요하고 해서 연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연장이 개인은 무조건 연장하면 이제 좋은 시대가 됐어요. 연금이 공적연금이 많이 나오질 않잖아요. 연금액이 줄었고 그러면서 또 내 마음은 젊어서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정년퇴직이 늦게 왔으면 좋겠는 게 개인들 많은 바람이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연장시키고 싶진 않아요. 회사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필요에 따라서 어떤 필요? 회사 사장님이 나는 60세까지로 원하지 않는다. 61세를 원한다. 이런 회장님의 사업 경영 마인드가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업무를 보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사를 하니까 80까지 회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누가 와도 이분만큼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어떤 업무느냐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분을 80까지 연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60에 또는 55에 70에 근무를 그만두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회사 측의 입장 또 근로자 측의 입장에서 조기 퇴직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퇴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살펴봤습니다. 고령자가 근로 기간을 연장을 하려면 고용 차별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이라는 것을 보면 모든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차별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냥 차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본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피아니스트예요. 천재적인 미국의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그린북에 나와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자야 해요. 다른 데는 흑인이라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북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흑인을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같이 다니는 매니저가 내 방에서 몰래 자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자존심이 있어서 몰래 자고 싶지 않다. 당당하게 그린북에 나와 있는 모텔까지 운전해서 가자 하니까 이 운전수가 나 할 만큼 했다. 나 졸리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다. 지금 몇 시간째냐 하니까 이 흑인 피아니스트가 그럼 너 자라. 내가 운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운전수 겸 매니저를 고용을 했는데 이 매니저 겸 운전수가 잠을 자고 차에서 잠을 자고 이 피아니스트가 운전을 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차별인 거죠. 무조건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귀족들 앞에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를 치러 갈 때는 식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은 못 먹어요. 피아노는 칠 수 있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피아노는 칠 수 있는데 밥은 먹을 수 없어요. 원하면 음식을 요리해서 바깥에 창고로 갖다 주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매니저가 또 싸우죠. 밥을 먹어 연주한다 라고. 그렇지 않으면 연주 못하겠다.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연주를 안 하고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의 매니저가 그래서 흑인을 채용하지 않는 거라고, 일을 왜 그따위로 하느냐, 뭐 약속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우고 그러는데, 그래도 연주하러 들어가게는 하고 밥 먹게 못하게 한다면 난 연주하지 않겠다 하고 결국은 손해를 보더라도 연주를 안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차별인 거죠. 오로지 딱 한 가지,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든 뭐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예전에 여자들이 그 승진에서 많이 밀렸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냥 여자라는 거 그 한 가지 이유로 무조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자라는 거, 여성, 또 장애인.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때 무조건 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 장애인이면 그냥 안 되는 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든 안 따지고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차별이죠. 차별이라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 그러면 노인 고용에서의 차별은 어떤 걸 가지고 차별할까요? 나이인 거예요, 나이. 예를 들어서 업무의 특성상 나이를 조금 더 연장해도 되는 것이 있고 연장을 못하는 게 있죠. 순발력이 필요하고 근력이 필요하고 또 대하는 클라이언트가 다 젊음으로써 세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젊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전문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의 연령이라는 것이 숫자 한 가지로만 연령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나이라는 게 우리 딱 봐도 또 일하는 걸 봐도 뭘 하는 걸 봐도 나이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이 사실 많아요. 우리 그 대학에서 레포트를 낸 걸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규정을 주잖아요. 이렇게 글자 포인트하고 뭐하고 페이지 수하고 이런 걸 맞추시오 해서 주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규정을 못 맞추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규정을 맞추는 건 아닌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있고 그리고 이 나이라는 게 숫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50인데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거, 일 처리하는 스피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순발력 이런 것이 50인데 40 같은 사람이 있고 40인데 50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이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차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리고 살아온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발전적인 자세로 공부하면서 뭔가를 계속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과 나태하게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거에 접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 신체적 건강 상태. 그래서 우리가 신체 나이 이런 얘기 있죠. 호적 나이가 있고 신체 나이가 있다 이런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호적 나이하고 신체 나이가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더 많이 아프고 더 힘들고 한 사람이 있고 건강해서 더 빠릇빠릇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래서 꼭 나이라는 거 한 가지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취업 또는 뭐 할 때 연령으로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그런 게 법으로 돼 있어서 고용 구인 이런 걸 보면 남자의 하남, 뭐, 여성의 하남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잘 안 이런 거 쓰면 이제 위법인 거죠. 그리고 35세 미만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고용 차별이 되는 거라서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내부적으로는 또 그게 있죠. 예를 들면 저도 사회복지사 채용을 할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 직원한테 부인 광고 내라 하면서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 써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몇 살로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딱 몇 살로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40살짜리도 50살 같은 사람이 있고 30살짜리도 40살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딱 몇 살이라고 하기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제 입에서 젊은 사람으로 채용해 이런 말은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우리 사회복지사한테 구인 광고 내기 전에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으로 채용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었지. 만약에 이력서를 받았는데 이력서 10개 예를 들어서 10개가 받았는데 그 중에 5명이 마음에 드는데 그 중에 3명이 여자고 2명이 남자인데 제가 예를 들면 5명 중에서 남자 2명 일단 빼
일단 남자 제끼고 3명, 그 중에서 젊은 사람으로 해.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애로 해 라고 했다면 이거는 고용차별이 될 수가 있겠죠. 같은 조건이었는데 나이 때문에 선택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을 고용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연세가 50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 사업주가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도 않고 50 넘은 사람은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빼 라고 한다면 이게 고용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고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노인 고용 차별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노인 고용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용 차별을 공부를 하면서 나도 우리 사회복지사 젊은 사람 많이 쓰는데 나도 그런 의식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누구든지 사업주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젊은 사람. 그런데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업무의 특성을 따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젊은 사람 채용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지금 목욕차 운전하시는 분이 70 되셨어요. 그리고 목욕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욕 전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 70까지는 아직은 안 됐는데 60이 넘어서 입사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만약에 나이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 고용차별을 했다면 60 넘어서 지원했으면 무조건 안 썼을 거예요. 채용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채용 안 했겠죠.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고 또 다른 데서 경력도 있었고 또 막상 근무를 해보니까 근무를 잘해요. 그래서 63세에 채용을 했었어요. 63세. 그래서 너희 고용 차별 아니죠? 업무의 특성이었던 거예요. 업무의 특성상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을 해서 보호자들하고 상담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어요. 이럴 때 사회복지사가 또 중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왕이면 당황치 말라고 젊고 사분사분한 사람이 중재를 하면 중재가 좀 잘 되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스트레스 받는 거 있었을 때 딸처럼 어린애인 직원 사회복지사한테는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라고 말하기가 쉽지만 어른이라면 일단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어렵다 보면 그게 쌓이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은 일하는 행위 자체가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인관계 업무에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업무로 인해서 퇴사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제가 항상 채용을 할 때마다 이왕이면 젊은 사람 채용해야 된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나하고는 안 맞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양보호사를 또 채용을 할 때는 제가 나이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대신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병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병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가 있는지 있어도 상관없는데 병원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있으면서 관리를 안 하면 일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관리하고 있는 뭐 약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확인하고 그냥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채용 못하죠. 육체를 써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뭐 한 2가지 정도 혈압 당뇨 아니면 뭐 당뇨 갑상선 뭐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 질병이 있으면 그냥 제가 채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노인의 고용차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2부에서 고용차별과 또 한국의 노인 고용 사례 또 살펴보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